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 영어 박세연입니다. 자, 오늘 6월 10일 토요일 23년도 지방직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여러분 시험장 가셔서 시험 보고 오셨을 텐데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제일 궁금한 게 시험을 봤는데 어느 정도 커트여야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체감 난이도가 되게 쉬웠죠. 원래 실제로 시험 끝나고는 쉬운 시험이어도 시험장에서는 한두 문제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카톡하고 전화 주고받고 해보니까 다른 과목도 전체적으로 다 쉬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평이하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합격권은 이렇게 쉬워버리면 100점짜리도 많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100점, 95점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보면 국가직하고 지방직의 커트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올해도 그럴 것 같아서 생각하면 일단 90점을 넘기면 합격 가능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5과목이 전체적으로 다 무난무난했기 때문에 영어 90점이면 합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영어가 90인데 합격하려면 다른 과목 점수가 좋아야 돼요. 다 90점 이상, 평균 90 이상은 돼야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험이 쉬운 게 수험생들한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우선은 시험 보느라 그동안 달려온 기간 수고 많으셨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좀 푹 쉬시고 그리고 결과 나올 때까지는 좀 마음 편히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은 쉬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그렇게 힘들게 학생들이 공부를 했으면 변별력이라는 걸 있게 한 2-3문제 정도는 못해도 2문제 정도는 조금 난이도 있는 걸 좀 깔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문항 해설을 하기 전에 전체 20문제 어떤 구성으로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국가직부터 조금 달라진 점이 원래 생활영어는 꼬박꼬박 2문제 나왔죠. 그런데 생활영어가 3문제가 되면서 독해가 1문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문도 짧고 되게 쉬워서 좀 쉽게 느껴졌을 시험인 거죠. 자, 어휘는 동의어, 밑줄 이디엄, 빈칸 문제까지 해서 토탈 5문제가 나왔는데 난이도는 얘는 아주 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중에서 하 정도?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문법은 페이크 별로 없었죠. 3문제 나왔는데 밑줄이고 영작이고 다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난이도가 하고요. 자, 생활영어도 국가직 때 생활영어 3문제 나왔는데 좀 많이 틀린 친구들 좀 많았죠. 그죠? 그래서 시험 끝났는데 카톡 온 친구가 생활영어 다 맞았어요, 선생님. 이러더라고. 한이 맺혀가지고. 이디엄 없었고요. 해석만 잘 하시면 빨리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난이도 하였습니다. 독해도 한두 개 정도는 조금 고민할 건덕지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 난이도 하.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난한 시험이었다. 다시 얘기하지만 출제자분들 조금 저는 아쉽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제자들 좀 합격 잘 할 수 있게 2문제 정도만이라도 조금 난도 있는 거 좀 깔아주지. 좀 아쉽네요. 자,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1번 보겠습니다. subsequent는 여러분 우리가 경찰 기출문제 풀 때 나오기도 했고 기본 이론 때부터 제가 늘 별표 쳤습니다. 밑줄로 나오든 아니든 간에 아무튼 어휘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로 얘는 별표죠. 자, subsequent 차후의 이어지는 이런 뜻으로 자, 밑에 선지의 following이 정답 처리였죠. 자, 단어들은 전부 좀 쉬운 편이라 자, required 요구받는 이런 뜻이고요. following은 뒤이어지는 이 뜻이고 advanced 진보한 발전한 그 다음 supplement가 보충 보완이죠. 그래서 ARY 붙어서 형용사 접사 붙은 겁니다. 보완적인 보충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 어휘 시험에서 중요한 건 얘하고요. 얘입니다. 자, 2번 보시죠. 자, 콜티스는 이전에 기출에서 어휘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밑줄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공손함, 예의 발음이란 뜻인데 얘는 여러분 저하고 어휘 할 때도 본 것 같은데 사실 어휘보다 독해 지문에서 본 적이 좀 더 많죠. 자, 그래서 공손함입니다. 자, 외우는 방법은 콜트가 우리가 법정이란 뜻만 알고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시면 임금님이 계신 왕실, 궁정이란 뜻이 있습니다. 임금님 계신 왕실이나 궁정에 가면 태도를 예의 바르게 해야 되겠죠. 명사 전미어고요. 그래서 결론 공손함, 예의 바름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좀 쉬운 단어로 polite가 공손한이고요. 지금 명사니까 politeness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휘도 어휘지만 독해도 많이 보는 단어니까 외우시고요. charity는 자선, 자선 행위 이런 거죠. 자선 단체. 그 다음 humility는 겸손. humble의 명사형이에요. humble이 형용사로 겸손한이죠. 그거의 명사형이라서 humility, 겸손.
자, 그 다음 bold가 형용사 bold가 대담한, 용감한이죠. 그래서 얘는 대범함, 대담함이라는 뜻이고요. 자, politeness, 공손함.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bringup은 독해에 많이 나오는 수거죠. 그죠? 자,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뜻으로 한 단어 raise가 정답입니다. advise, 충고하다. observe는 관찰하다. 법을 준수하다. 말하다. control은 뭐 컨트롤하다죠. 굳이 한국말로 하면 통제하다, 조절하다. 자, 그래서 얘는 주는 문제였죠. 1번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오래전 기출 수거죠. do away with는 법을 폐지하다라는 뜻으로 사실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출할 때 했던 거라. 자, abolish가 독해본은 폐지하다죠. 정답은 1번. 자, 2번 보겠습니다. consent는 agree하고 같은 뜻이죠. 동의, 동의하다. 자, 밑에 criticize, 비판하다, 비난하다고요. 4번의 justify는 정당화하다입니다. 자, 밑에 선지도 그렇고 뭐 어려운 것들이 없죠. 보시면. 자, 5번은 빈칸 문제입니다. 자, 단어 먼저 보실게요. 1번에 deception은 속이다, deceive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속이기, 기만이라는 명사고요. 자, flexibility는 융통성, 유연함,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단어, 얘는 플러스 단어. 자, competition, 경쟁 시합이니까 뭐 얘는 문맥에 따라 경쟁이 좋은 뜻일 수도 있고 뭐 시합이 좋은 뜻이죠. 나쁘다고 할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경쟁의 경우에는 플러스 뜻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도 좀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진 단어고. 자, transparent 원래 형용사로 우리가 어휘 문제에서 자주 보죠. 자, transparent가 투명한. 자, 형용사를 먼저 외우시고, 자, 얘는 transparency, 투명성, 투명함이라는 명사입니다. 자, 빈칸 문제 올라가겠습니다. 빈칸에 정답의 근거가 있죠. 특별히 역점 연결어인 however나 뭐 yet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순접 관계, 대부분 재진술입니다. 예, 주어진 문장의 힌트는 읽어보시면 누가 힌트죠? 요 so that절에 요 부분이죠. 자, so that 하기 위해 하도록이죠. 자, 요 부분이 힌트입니다. 보실게요. 자, voters, 유권자들은 대절을 요구했습니다. There should be greater, 더 큰 빈칸이 있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답니다. 선거 과정에서. 왜 그렇게 요구했냐? 자, 그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서 문맥상 이시 가리키는 건 선거 과정이겠죠. 선거 과정을 분명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하면, 이해할 수 있으려면 투명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법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자, 1번하고 2번이 뭐 어렵다라기보다 애매한데 하실 수는 있지만 그 유명한 자, what, 어법 문제에 what 정말 많이 나오죠. 이 what이 여기가 확실해지면서 답은 쉽게 3번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인위치의 밑줄 같네요. 전치사 관계대명사의 밑줄이 가면 뒤에는 무슨 절? 예, 완전절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애매한 거지. 왜냐, 뒤에 팀이 예측했다 주어 동사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건지 투부정사가 얘 목적어인 건지 predict의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쓰는지 ing를 쓰는지 대절을 쓰는지를 이게 어법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이게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해석으로 푸셔야 돼요. 지금 해석으로 푸는 게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요 스포츠죠. 자, 해석해 볼게요. 스포츠에서 팀은 이길 것을 예측했다. 말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완전절이긴 한데 완전절인지 뭔지 선생님 해석해도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일단은 물음표 내비두시고 여기서 시간을 날리시면 안 돼요. 2, 3, 4 남아있는 걸 보고 답이 쉽게 빨리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여기서 계속 시간을 버리시면 안 되고 일단 넘어가셔야 돼요. 2번에 이건 관계사절의 동사죠. 그죠? 예측했다. 뭐 시제 과거를 틀렸다고 할 건덕지도 없고 일단은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대세 밑줄이 가면 이거 지금 비동사 다음에 대절이니까 뭐뭐 것이다로 자, 것이다라는 명사절은 대절과 왓절 두 가지가 있죠. 자, 해석은 같고 둘 다 명사절이지만 대 뒤에는 불완전절이 오고 죄송해요. 대 뒤에는 완전절이 오고 왓 뒤에는 불완전절이 오죠. 자, 그러면 뒤에를 보실게요. 더 우수한 팀이 may not have perceived. 자, 얘가 동사인데 지금 목적어 떴죠. 그래서 뒤에도 보시면 특별히 빠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절이니까 3번이 틀렸고 이 자리는 what이 아니라 that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as 다음에 threatening은 지금 형용사로 쓰였죠. 위협적인. 자, 그들의 계속된 성공에 위협적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틀렸다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답이 확실하게 여기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좀 특이하죠. 어법 문제인데 밑줄을 줬어요. 사실 밑줄 주면 좀 더 쉬워지죠. 자, should have pp에 밑줄이 가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이게 되게 유명한 포인트죠. 여기가 should have pp 자리냐 아니면 must have pp 자리냐. 그럼 must have pp인지 should have pp인지 어떻게 알아요? 해석해서. 그래서 얘 해석을 외우고 있어야죠. 자, should have pp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서 했어야 했는데 이게 해석이고요. must have pp는 했음에 틀림없답니다. 자, I should have gone this morning. 오늘 아침 나는 갔어야만 했다. 하지만 I was feeling a bit ill. 난 몸이 좀 아팠다. 그래서 못 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should have pp는 지금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These days, 요즘 우리는 많은 돈을 저축하지 않는다. 자, as 짝꿍 상관구문이죠. 자, 뒤에 있는 애가 만큼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많은 돈을 저축하지 않는다. 뭐만큼? 자, used to 옛날에 하곤 했다니까 우리가 예전에 돈을 저축했던 것만큼 뒤에 save 이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sed to는 문맥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잘 썼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뭐 1, 2번, 4번 잘 몰라도 3번 보는 순간 alive가 보이는 순간 이 자리가 alive냐 아니면 살아있냐, living이냐 요거 묻는 거죠. 자, 둘 다 우리말로 하면 살아있는인데 차이가 뭐냐면 스펠링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의 특징이 있죠. alive, asleep, alike 이런 애들. 자, 얘네는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명사 수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명사라고 할 때는 명사가 뒤에 나온다. living을 써주셔야지 alive는 쓸 수가 없죠. 근데 보시면 alive man 명사 나왔으니까 얘는 틀리는 거죠. 그래서 선지 4개 중에 하나만 확실히 안 와도 답이 나오는 문제라서 쉬웠던 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얘는 답이 이미 나왔지만 뭐가 포인트냐면 자, lookat이 무엇을 보다라는 여러분 자동사 전치사예요. 자동사는 수동태를 못 만들죠. 하지만 자동사 전치사는 만들어요. 왜냐면 전치사가 나온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뒤에 명사가 당연히 나온다는 얘기라 자동사 전치사를 타동사 덩어리로 보고 얘를 목적어 처리해서 수동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lookat에 명사가 없죠? 왜요? 그게 앞에 주어 자리로 갔잖아. 원래는 look at the picture였는데 picture가 주어로 갔으니까 수동태 됐고 당연히 at 뒤에 있는 목적어가 주어로 갔으니까 look at 뒤에는 명사가 빠진 불안정 구조가 와야죠. 그래서 지금 해석을 해도 그림이 본 게 아니라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해석상으로도 수동태가 맞고 at 뒤에 지금 목적어 없는 구조로 봐도 지금 수동태 잘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8번에 1번이 잘못 옮긴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 touch라는 단어입니다. touch가 건드리다 만지다 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마음을 건드리는 거라 감동을 주다라는 뜻이 있죠. 자, 마찬가지로 move가 움직이다, 이사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동의어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 얘가 감정동사로 감동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방금 얘기했죠. 어법 문제에서 얘네들은 무슨 동사라고요? 네, 감정동사예요. 그래서 ing냐 pp냐 요거 따질 때 목적어 유무나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얘 의미상 주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지금 따지셔야 돼요. 그럼 볼게요. 자, 우리는 감동받게 되었다. 그의 연설에 이 얘기인 건데 지금 구조가 여러분 보이나 몰라. 오형식 make예요. 원래 능동태로는 make, us, 그러니까 주어는 그의 연설이죠. 그냥 한글로 쓸게요. 자, 그의 연설이 자,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다 이제 터치를 쓰셔야 되는데 오형식 동사는 자, 얘가 지금 목적 보호 자리니까 목적어랑 둘이 주술 관계죠. 그러니까 지금 의미상 주어가 누구란 얘기죠? 목적어 us, 사람인 거지. 그래서 얘는 터치, 트. 이게 지금 수동태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오형식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쓴 거지 그게 아니어도 일단 얘가 감정동사라는 건 알면 해석을 해보시면 지금 얘 의미상 주어는 얘밖에 될 게 없죠. 해석상으로도. 그죠?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터칭이 아니라 터치, 트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잘못 옮긴 건 1번입니다. 2번 볼게요. 2번은 약간 이디엄형입니다. apart from이라는 전명구의 뜻을 아는지 묻는 거거든요. 전치사고요. from이니까 apart from이 무엇 이외에도 무엇은 차치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용은 차치하고 비용에 대한 얘기는 빼고서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part from is cost 잘 쓴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while ing가 출제 포인트죠. 자, 접속사 다음에 분사구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drinking이 맞냐 이건데 뒤에 hot이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ing 잘 쓴 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오형식이죠. 자, 그의 과거 경험은 만들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뭐뭐에 적당한 적절하니 suitable for도 있고요. 자, 보통 suited는 사실 for보다는 to를 많이 쓰지만 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proper, appropriate for 전부 이렇게 쓰죠. 얘네가 형용사예요. 그래서 잘 쓴 거예요. 그의 과거 경험이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 프로젝트에 적합하도록 이런 얘기로 suited for 잘 썼네요. 자, 생활영어 9번 보겠습니다. 이디엄 없고 그냥 해석하시면 되죠. 앞에 A가 pardon me, 실례지만 could you give me a hand? 자, 기출 표현이죠. 좀 도와주실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했을까? 얘가 힌트죠. I'm trying to find a personal department. 인사과를 찾고 있는 중인데요. 자, 10시에 약속이 있거든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자, 3층에 있습니다. 결론은 어떤 도움을 바란 거냐면 지금 인사과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고자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뭐라고 했을까? 1번 보실게요. 자, have no idea는 모른다라는 don't know의 뜻이고요. 지금 목적어로 how to 동사원형이 들어갔어요. 자, 우리는 이 상황을 다루는 법을 모릅니다. 문맥에 맞지 않죠? Would you mind ing? 자, 당신은 우리에게 누가 책임자인지를 말해주는 걸 꺼리시나요? 이게 직역이고 책임자가 누군지 좀 말해주실래요? 이런 얘기죠. 문맥에 맞지 않고요. 책임자가 누군지 좀 말해주실래요? 라고 했으면 책임자가 누구라고 말하든가 모른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자, 도와주실래요? 네, I could use some help around here. 자, 난 이 주변에서 도움을 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 아니라 4번이죠. 자, 좀 도와주실래요? 했더니 네, 그러죠.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인사과 찾고 있는다. 그랬더니 3층이다. 이게 가장 문맥에 맞고 어려운 거 없죠? 자, 맞추시는 문제입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도 그냥 해석형이죠. 자, 스토리가 이거죠. 너 어저께 밤에 그러니까 얘가 집에 갈 때 불을 안 끄고 간 거죠. 전기를. 다 켜놓고 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전기들이 밤새도록 켜져 있었던 것 같아. 그랬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죄송합니다. I promise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From now on이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는 more careful, 좀 더 조심하도록 제가 약속드릴게요. 이게 가장 적합한 대답이네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어려운 거 없고 이디엄 없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how would you like? would like가 원하다죠. 뜻은 원하다인데 would가 조동사라 지금 의문문일 때 would 나간 거예요. 그래서 how do you want와 같은 말입니다. 자, how would you like your hair done? 자, 머리를 어떻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헤어샵인 거죠. 자, 그랬더니 be tired of는 피곤하다가 아니라 질리다죠. 제 머리 색깔에 좀 질려요. 그래서 자, die, 죽다와 발음이 같은데 얘는 염색하다죠. 자, 염색하고 싶어요. 자연스럽네요. 자, what can we do to slow down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 first of all, 우선 우리는 더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해. 자연스럽죠? Anna, is that you? Anna, 너야? Long time no see. 너무 오랜만이다. How long has it been? 이게 얼마만인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 it took me about an hour and a half by car. 차 타고 내가 차 운전해서 1시간 30분 걸렸어 라는 뜻이니까 자, 위에 거하고 지금 대화가 맞지 않죠. 4번 I'm worried about Paul. 난 폴이 걱정돼. He looks unhappy.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할까?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d wait. 나라면 기다릴 거야. Until he talks about his troubles. 자, 그의 문제에 대해서 그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디엄 없이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 제목 물어봤네요. 그죠? 뭐 페이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 항상 주제 제목 요지는 여러분 애지간하면 다 맞추죠. 게다가 이번 시험 또 워낙에 난이도가 쉬워서 그런데 전문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다 읽어도 필자의 요지나 주제나 주장이 드러난 부분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그거 가지고 답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목하는 부분과 여러분이 생각한 답의 근거가 맞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PPT가 아니라 책에다 프린트에다가 해와가지고 자 12번 보시겠습니다. 12번에 여러분 네 번째 줄 보시면 가운데 거기 중요한 말이죠. 자, how sociable our brains are. 자, 우리의 뇌가 얼마나 사교적인지를 얘가 주제어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바로 뒤에 뭐가 있어요 지금? 자, according to 골맨. 골맨이라는 사람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여기서 글이 갈립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유명한 사람 말을 인용을 하는 거죠. 인용이나 예시, 열거, 부연, 비유 이런 것들은 바로 앞문장이 주제이기 때문에 주제를 뒷받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장에서 인용, 예시가 시작이 되면 아, 앞문장이 주제문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읽어보시면 인간관계하고 두뇌에 관한 글이죠. 그래서 우리의 두뇌가 얼마나
사교적인지, 인간관계하고 뇌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이런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읽으셔도 좋고요. 저는 그냥 스킵을 했거든요. 자, 마지막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론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외로움이. 그런데 중요한 건 외로움이 포인트가 아니라 일단 브레인, 두뇌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론리 피플은 답이 안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두뇌는 인간의 상호작용, 이게 위에서 나온 그 인터랙션이 휴먼 릴레이션십을 말하는 거죠. 자, 인간의 상호작용을 우리의 두뇌는 crave, 몹시 바란다, 열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일단 두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론리 피플은 본문에 외로움이 그 바로 윗문장 보시면 여러분 나도 처음에는 론리인가? 이 생각했어요.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시면 loneliness, 외로움은 is now a world health epidemic,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거니까 이게 외로움이 주제인가 하기는 쉽지만 자, 인용이 시작된 그 앞부분 지문 초반도 그렇고 지문 마지막에 문장도 그렇고 두뇌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론리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일단 두뇌가 더 중요한 주제어예요. 그래서 두뇌 들어간 걸 찾으셔야죠. 그래서 정답은 사교적인 두뇌. 자, 인간관계라는 얘기와 두뇌가 같이 들어간 건 2번이죠. 자, 13번 글의 주제 물어봤습니다. 자, 얘 중요한 말 여기 아닌가요? 첫 줄부터 잠깐 읽어볼까요? 자, 확실히 몇몇 사람들은요, 장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신체적인 크기, 저 키가 말 타는 기수예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기수에 적합한 신장이나 뭐 신체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던가, 아니면 농구 선수가 될 만한 키를 가지고 태어났다던가, 아니면 음악가를 위한 음악에 대한 귀, 음악을 잘 듣고 그 파악할 수 있는 귀를 타고날 때부터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나 얘가 중요한 거죠. Only dedication to mindful, deliberate practice over many years. 자, 수년간에 걸친 의도적이고 주의 깊은 연습에 대한 헌신이, 거기다가 시간을 수년간 쏟아 바치는 거, 이것만이 자, only 들어가서 yet도 있고요. only 들어가서 이거 강조부사죠. 그죠? Can turn those advantages, 그러한 장점들을 talent, 재능으로 바꿀 수 있고 those talents into successes. 자, 그런 재능들은 다시 성공으로 바뀔 수 있답니다. 자,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특별히 밑에 눈으로 읽으시면 however나 뭐 yes나 but 같은 역점 연결 없죠. 그럼 당연히 순접과 방향일 거고, 글의 내용은 뭐냐면 타고나기를 이런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수년간의 연습의 시간을 쏟아붓지 않으면 이게 재능이 되고 성공으로 이르지는 못한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진 거를 선지에서 찾아보시면, 자, 1번 advantages some people have over others. 몇몇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장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장점만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죠. 거기다 노력이, practice하는 시간이 더해져야 된다고. 지문 끝에는 그 수년간의 practice, 연습이 effort라는 단어로 여러분 바뀌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어디 있죠? 자, 위에서는 수년간의 practice를 그 advantage에다가 더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수년간의 practice가 밑에는 노력으로 바뀌어 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중요성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 자, 재능을 갈고 닦는 데 대한. cultivate가 땅을 경작하던데 이렇게 교양을 갈고 닦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주제와 필요한 내용 다 들어있는 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다시 요지, 필자의 주장 묻는 문제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에 여러분 이거 몰라도 맞추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문에 symbiosis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문 초반에도 있는데 지문 초반에 어디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자, 14번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creatures rely on symbiosis 나오죠. 이게 공생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간에 장점들을 주고받고 서로 같이 흥하는 거죠. 그죠? 자, 공생에 대한 내용 가진 거. 그런데 밑에 보시면 심바이오시스를 가진 선택지가 없어요. 없는데 심바이오시스, 공생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풀이해 둔 게 선지 4번이죠. 자, 보시면 viruses, 바이러스들은 가끔 to their host. 자, 호스트가 원래 집 주인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는 숙주라고 봐야 되겠죠. 자, 바이러스는 가끔 자, 그들 숙주들에게 두 굿이 이롭게 하다예요. 숙주들을 이롭게 해줍니다. 해롭게 한다라기보다 이게 공생 아닌가요? 서로 잘 되게 해주는 거. 자, 그래서 심바이오시스가 주제였는데 그거를 살짝쿵 바꿔둔 선택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15번.
불일치 묻는 문제였죠. 자, 일치 불일치 문제도 여러분 역대 기출 풀어보면 어려울 때는 전문을 다 읽어도 막 시간 엄청 걸리고 뭐 이런 게 되게 한 7, 8년 전에는 나왔었는데 최근 기출에는 한 4, 5년 동안은 그런 거 없죠. 되게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3, 4번의 답이 몰릴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4번부터 들이댄다. 4번 보시면 단풍나무 시럽을 만들기 위해는 위에 기계로 수액통을 수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오죠. 기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오나요? 바이 핸드라고 나오지 않나요? 자, 본문에 나오는 셋, 요게 여러분 수액이에요. 자, 그래서 패밀리 파머즈가 있고요. 그 사람들이 버킷츠, 양동이, 손으로 그 수액이 담긴 양동이를 수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해요. 여기가 틀렸죠. 자, 그래서 불일치하는 거 바로 4번 나오니까 시험장에서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앞에 1, 2, 3번도 여러분 본문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찾으면 그냥 다 찾아지는 거라. 16번 가겠습니다. 자, 흐름과 무관한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쉽게 나왔죠. 원래 흐름과 무관한 문장은 1번은 공무원 시험도 수능도 답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형은 나오시면 일단 1번은 답이 아닌 걸로 제끼고 시작합니다. 그럼 2, 3, 4 중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보통 주제어가 혼자 다르거나 주제어는 일치하는데 글의 방향이 혼자 다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라거나 이제 이런 게 답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읽어보시면 1, 2, 3번까지는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떤 유명 인사가 주인공이 단편 글쓰기 하는 어떤 강좌 수강을 했죠. 거기서 되게 유명한 어느 잡지사의 편집장이 와서 강연을 하죠. 토크를, 그죠? 그래서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그 강연자가 계속 하는 얘기가 작가는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 글을 보면 이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 작가가 그 사람 글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얘기로 흘러가는데 4번만 다른 얘기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뭐 별로 어렵지 않은데. 자, 내가 한때 테이크 코र्스가 강좌를 수강하답니다. 자, 단편 소설 글 쓰는 그 과정을 하나 수강을 했고요. 자, 그 과정 동안 한 유명한 편집자, 자, 주요 잡지사의 편집자가 우리 학급에 우리 그 수강생들한테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명 편집장의 강연이 주제어예요. He said, 자, 1번은 답이 아닌 걸로 그가 any one of the dozens of stories that came to his desk every day. 매일 그의 책상으로 오는 수십 개의 이야기들 중 하나를 그가 집어서 그리고 after reading a few paragraphs, 자, 단 몇 달락만 읽은 후에 he could feel whether or not the author liked people. 그 작가가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 사람은 몇 달락만 읽어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작가가 doesn't like people,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people won't like his or her stories. 사람들도 그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맥락이 이 사람의 그 강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죠. 3번. 자, 그 편집자가 계속해서 자, 스트레싱은 여기서 강조하다가 지금 ing 된 거죠. 아, 스트레스 받아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강조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편집자는 계속 강조했습니다. 중요성을. 무엇의 중요성이냐면 사람들한테 관심 갖는 것의 중요성. 그의 담화 도중에 on fiction writing. 자, 소설을 쓸 때 글 쓰는 사람은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계속 강조했대요. 지금 다 같은 맥락이죠? 자, 그런데 4번 보시면 Thurston,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매지션, 마술가인데 그 사람은 대절이라고 말했대요. Every time he went on stage, 그가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he said to himself, 스스로에게 말했대요. I'm grateful because I'm successful. 자, 나는 grateful이 감사하는 thankful이거든요. 나는 감사한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 말을 계속 자기한테 되뇌인답니다. 자, 이거는 글 쓰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 강연의 주제와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 글의 순서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의 주제어가 떴죠? 자,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자, 줄여서 AI라고 부르는 거. 자, 요거에 대한 건데 주어진 문장은 지금 AI-입니다. 읽어볼게요. Just a few years ago, 단 몇 년 전에 모든 대화, AI에 관한 모든 대화는 seemed to end, 끝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런, 자, apocalyptic, 어려운 단어죠, 그죠? 종말론적인 예측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AI라고 하면 다 사람들이 좀 마이너스하게 종말론적인 그런 예측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A 이어지나 볼게요. 더 최근에는요, 그러나 things have begun to change.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things가 물건들, 사물들이라고 해석을 할 텐데 여기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어울리죠. 이거 독해에 많이 나와요. things가 나왔는데 물건들, 사물들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 상황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AI 하면 되게 좀 종말론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A 어때요? 이어지죠? 가능성 있어요. 하지만 B, C가 더 어울릴 수도 있으니까 A가 처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지금 처음 갈 가능성은 있어요. 내용 어울리잖아. 지금 한 문장 읽었는데. AI는 자, gone from A to B, A에서 B로죠, 그죠? 자, 무서운 블랙박스에서 something people can use for a variety of use cases. 자, 다양한 용도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로 바뀌었습니다. 자, A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B가 더 어울릴 수도 있죠. 자, 사람들은 AI 하면 종말론적인 예측을 했다. B 볼게요. 2014년도에 자, 그 분야의 한 전문가가 말하길 AI와 함께 우리는 자, summon, 호출한다는 뜻이죠. 악마를 부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반면에 노벨상 수상자인 물리학자가 말하기를 AI는 could spell the end of the human race. 자, 인류의 끝에 인류의 종말, 끝을 스펠이 여러분 마법사가 이렇게 주문을 걸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인류의 종말에 주문을 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B 내용은 보시면 AI 하면 전부 지금 뭐 물리학자가 됐던 한 그 분야 전문가가 됐던 지금 안 좋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A 다음에 아까 A도 어울렸지만 얘 다음에 얘도 어울리죠. 그럼 누가 더 어울려요? 좀 더? 아직 C를 안 읽었지만 얘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자, C 읽어볼게요. 얘 다음에 C 어울리나? AI 하면 종말론적인 예측을 한대요. C. 이러한 이동은 뭐 때문이냐면 자, 이런 기술들이 마침내 탐구되었기, 연구되었기 때문입니다. At scale in the industry. 산업이나 공업의 분야에서. 특히나 자, 시장의 market opportunity. 시장 기회를 위해. 자, A, B, C 다 읽었습니다. C는 지금 읽으면 이런 이동이라고 할 만한 게 주어진 문장이 없으니까 C는 0 아니죠? 그럼 A, B 중에 둘 다 어울리지만 더 적합한 건 B 같죠? 같은 맥락이잖아. 종말론적인 예측을 한다. 또 B도 마이너스. 그죠? B가 처음이고요. 그 다음 C에서 말하는 이런 이동이라고 말할 건 아까 A에서 B로 이동했다. 이거 A죠. 그죠? 자, 그러니까 A, C가 돼야 되는 거죠. B, A, C. 2번이네요. 자, 18, 19, 20번 3개 남았죠. 그죠?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독해할 때도 지문에서 봤지만 문장 제일 앞에 나온 예는 however예요. 그러나 request for such self-assessment 그런 자기평가에 대한 요청은 are persuasive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직업 내내, 경력 내내도록. 자, 여러분 삽입 문제의 경우는 아까 글의 순서처럼 주어진 문장 읽고 덤벙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힌트 잡았죠. 그죠? 얘를 가지고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끝나고 얘가 들어갈까를 생각을 하셔야죠. 그럼 여기 힌트 나오네요. 얘도 있고 서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자기평가에 대한 요청은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되죠? 그런 자기평가에 대한 요청이라고 그랬을까? 자기평가. 그리고 지금 그러나가 붙었죠? 근데 자기평가에 대한 요청이 어떤 사람의 경력 내내 되게 설득력이 있다 플러스죠. 근데 얘는 예시 들어갔으니까 자기평가 안 좋은 거 마이너스 정도의 느낌 아닐까요? 이렇게 예상하고 들어가면 맨날 맞아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연습하면 꽤 많이 맞고요. 틀릴 때 틀리더라도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것과 덤벙 읽고 시간 없어 하고 바로 내려가서 읽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시간 없다는 마음에 읽고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시면 본문 또 읽고 몇 번씩 읽어야 돼요. 두세 번 읽었는데 최악은 그래도 틀리죠. 맞춰야지. 두세 번 읽었으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유형별로 여러분 바로 본문을 읽으러 빨리 가야 하는지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니까 이게 다 다른 건데 글의 순서는 주어진 문장 읽고 A, B, C 중에 누가 이어지는지 봐야 하니까 주어진 문장의 스토리를 까먹기 전에 빨리 내려가서 이어지는 걸 찾아야 돼요. 근데 삽입 문제는 어떻게 해요? 바로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내려가서 어디 들어갈지 모르면 또 읽고 시간만 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힌트를 가지고 그럼 무슨 내용 끝나고 얘가 들어가지?를 생각을 하고 내려가는 게 훨씬 수월하고 안 맞는다 하더라도 생각하고 내려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여러분 문제 푸는 순서라던가 이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숙지해서 문제를 푸셔야죠. 자, 아무튼 우리는 자기평가에 약간 마이너스 뉘앙스가 나오는 다음에 얘를 집어넣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fiscal quarter. 쿼터는 4분의 1이죠. fiscal은 회계의, 회계연도이란 뜻이고요. 쿼터는 4분의 1이란 뜻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숙박시설이라던가 특히나 여기서는 회계하고 관련됐으니까 우리 회계 분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저도 전공이 회계 쪽이 아니라 뭐라고 적합하게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좋을지 모르겠는데 분기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자, 회계 분기가 방금 끝났습니다. 당신의 사장이 당신에게 와서 물어봐요. 당신에게 how well, 얼마나 잘 네가 수행을 했는지 in terms of scales this quarter. 이번 분기의 규모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냥 분기라고 보죠. 이번 분기의
죄송해요. 스케일이 아니군요. 셀이구나. 자, 이번 분기에 판매라는 점에서 판매 관점에서 네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물어본대요. 사장이. How do you describe your performance? 당신의 성과, 실적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주 잘했다고 할 건가요? 아니면 참 잘했다라고 할 건가요? 아니면 잘 못했다라고 할 건가요? 1번 볼게요. 1번에 제 들어가요. 사장이 와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그러나 그런 자기 평가에 대한 요청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앞부분만 읽으면 여러분 이거 지금 자기 평가를 물어본 거잖아. 그죠? 그런데 서술어랑 맞춰보면 좀 안 맞고 이 유형도 답이 1번, 2번 쪽보다는 3, 4번 쪽에 많이 몰려있죠. 일단 1번 내비두고 더 읽어볼게요. 자, unlike when someone asks you. 여기 여러분 unlike가 전치사인데 선행사 더데이 생략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치사 다음에 어떻게 왼절이 와요 이러지 마시고. 자, 누군가가 당신에게 객관적인 성과 매트릭을 물어볼 때까지 예를 들면 How many dollars in sales you brought in this quarter? 이번 분기에 얼마나 많은 달러를 판매해서 네가 가져왔는지 즉 돈 얼마나 벌었는지와 같은 너의 객관적 성과를 누군가가 물어볼 때까지 How to subjectively 자, 주관적으로 너의 퍼포먼스를 설명하는 방법은 is often unclear 자주 불분명합니다. 자주 불분명하다는 건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죠. There is no right answer. 자, 어떤 올바른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들어가나 볼까요? 그러나 그런 자기 평가에 대한 요청은 당신의 그 직업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때요? 어울리죠? 그래서 답을 덤벙 2번 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답은 2번입니다만 왜요? 뒤에 읽었는데 주어진 문장을 여기 삽입한다는 건 앞문장과 얘하고만 관련이 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문장하고도 관련이 돼야 되죠. 그래서 확인은 해줘야지. 근데 일단 앞문장하고 얘는 맞죠? 지금 어울리죠? 이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자기 평가에 대한 요청은 되게 설득력 있다,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얘는 지금 괜찮습니다. 그죠? 자, 뒤에 볼게요. You are asked to. 자, 당신은 요청받습니다. 주관적으로 당신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도록. 자, 학교 지원서에서나 아니면 직장 지원서나 면접에서나 아니면 performance review, 뭐 어떤 여러 가지 평가 혹은 모임에서 그러한 목록은 goes on, 계속될 겁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건 여러분이 어디에 직장이든 학교든 대학이든 뭐 지원서 쓸 때 인터뷰할 때마다 어디서나 다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뒤에 내용이랑 어때요? 좀 더 읽어볼까요? 자, 3번 보실게요. How you describe your performance. 당신이 당신의 성과를, 실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what we call, 설명하는지가, 자, 이게 so called죠. 소위 말해서 당신의 자기 프로모션, 자기 홍보죠. 자기 스스로를 홍보하는 수준이 됩니다. 여러분, 3번은 못 들어가요. 왜냐면 지금 앞에 있는 2번 문장이랑 3번 내용이랑 연결되지 않아요? 그 다음 뒤에도 마찬가지다. 셀프 프로모션 나오고 셀프 프로모션, 자기 홍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2번 문장부터 4번 문장까지는 다 같은 내용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회계분기에서 사장이 와가지고 너 이번 분기에 돈 얼마 벌었어? 너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해? 라는 얘기는 어디까지예요? 2번 앞문장까지예요. 글이 이렇게 갈려요. 그래서 들어갈 위치는 어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2번 문장인 거지. 왜요? 2번 뒤부터는 지금 회계 회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자기 평가를 요구하는 데가 지금 앞에 처음에 예시든 거는 회계 회사에서 사장하고의 대화 얘가 나왔죠. 2번부터는 뭐 이런 지원서에서도 다 이런 게 필요하다. 자기 평가는 다 물어본다. 이런 얘기니까 2, 3, 4가 하나의 스토리로 묶이고요. 앞에 1번하고 2번 중에 들어갈 위치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지. 됐나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 밑에 부사 쓰는 거죠. 자,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fortunately, 다행히도, neutrally, 중립적으로, creatively, 창의적으로. 1번 역설적으로만 역접이고 2, 3, 4는 부사인데 전부 순접이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빈칸 앞문장. 여기부터 볼까요? 심리 연구가 보여주었습니다. 대절을. 자, distractions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거죠.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serve as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일반적인 걱정 회피 전략이라고. 여러분 무언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아무튼 전략이라고 올랐죠.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뒤에는 마이너스라 however 떴어요. 자, 그러나 어떻게 하게도 이러한 회피 전략들이요. make anxiety worse. 걱정을 더
나름대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결과는 어떻게 된대요? 더 안 좋게, 걱정을 더 안 좋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however가 있기도 하고 해석했을 때 순적관계 아니니까 넣었을 때 가장 어울리는 건 역설적으로죠. 전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문제를 안 좋게 만든다. 전략이 아니다라는 얘기로 가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보실게요. 자, 20번 빈칸 포함한 문장이 여기서부터죠. Get your information management down to a more manageable level and into a productive zone.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자, 동명사 주어고요. start가 동사입니다. 자, 너의 정보 관리를 더 다루기 쉬운 수준으로 만들고 그리고 into a productive zone, 더 생산적인 지대로 너의 정보 관리 수준을 옮겨 놓는 거. 자, 이런 것들은 빈칸함으로써 시작이 된다.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좀 잘하려면 빈칸함으로써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뒤에 볼게요. Every place you have to go. 자, 네가 가야만 하는 모든 곳. 왜 가냐면 to check your messages. 너의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to read your incoming information. 자, 너한테 들어오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가 가야 하는 모든 곳은 is an inbox. inbox라는 곳인데 자, the more you have 그 inbox를 네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the harder it is. 더 어렵다. 가주어진 주어죠. to manage everything. 모든 것을 관리하기는 더 어렵다. 그쵸? 들어오는 게 많으면 관리하기 어렵죠. 자, 결정적 힌트 여기 나오네요. 명령문입니다. Cut the number of inboxes you have. 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들어오는 인박스의 숫자를 줄여라. 너무 많으면 관리가 힘드니까 그 개수를 줄이라는 얘기로 얘가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setting several goals at once. 한 번에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해라. 자, immerse가 너 자신을 어디에 푹 담그다니까 집중시키다 이런 얘기죠. 자, 들어오는 정보에 집중해라. 그게 아니라 개수를 줄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minimizing the number of inboxes you have. 네가 가진 인박스의 수를 최소화시켜라. 이게 얘하고 지금 재진술 아닌가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4번. Choosing information you are passionate about. 네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선택해라가 아니라 줄이라고 했으니까 minimize 들어간 3번이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2023년도 올해 여러분 이제 국가직 지방직이 전부 막을 내렸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두 가지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합격을 노리시는 분들은 일단 결과 나와봐야 되니까 결과를 보고 그 다음 어떻게 또 계획할지를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시거나 카톡 하시면 되고요. 자, 제 전화번호는 010-2161-6371입니다. 자, 문자나 카톡 주시면 제가 답을 합니다. 수업이 있고 하니까 보고 언제 연락드리겠다고 얘기하거나 뭐 약속 잡아서 통화를 할 수도 있고 또 통화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합격을 노리시는 분들은 일단 된다 안 된다 미리 또 나 이번에 안 돼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무난하니까 뚜껑 열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리 실망하거나 미리 뭐 샴페인 터트리거나 하지 말고 결과 나올 길을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공부 기간이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에 응시는 했지만 합격은 이제 내년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하던 대로 이어서 하시면 돼요. 예.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지방직 보기 전에 기본 이론을 듣고 있었다면 기본 이론 마무리하고 9월에 심화 이렇게 커리대로 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번 지방직 전에 저는 심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심화 다음부터 뭐 인강을 듣는다든지 이제 하던 대로 쭉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점수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데 두 가지죠. 합격하면 좋고 합격하면 면접 준비하시고 합격하시면 되고요. 아쉽게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오래 쉬시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안 쉬는 것도 안 돼요. 우리의 뇌는 오랜 시간 공부를 해서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또 내년 시험 봐야지 점수도 안 좋은데 바로 해야지 이러고 공부하시면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6월 정도까지는 좀 쉬시고 9월이나 11월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 그때는 많은 학생들이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뭐 점수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6월은 조금 공부 하나도 하지 말고 좀 푹 쉬시고요. 다시 하겠다라고 하시면 7월부터 슬슬 조금씩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너무 오래 놓으시면 공부하기 싫어요. 많이 또 기억도 날아가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은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저한테 상담글을 남기시거나 카톡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세세히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7월에 기본 이론 새롭게 또 시작을 하죠. 그때쯤에 제가 공지사항으로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거 보시고 방향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수업을 계속 들으셨던 듣지 않으셨던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마음으로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하고 안성에서 그리고 서울 노량진에서 8개월, 9개월 동안 너무너무 또 동영상 친구들도 힘들지만 제가 눈에 안 보이니까 예, 같이 실강하면서 힘들었던 친구들 정말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고 되게 힘든 시간 잘 버텼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모두 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달부터 또 새로운 시즌에 맞게 새로운 교재와 새로운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